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 배상TV입니다. 자, 사고 나고 나서 보험사에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차 대 차 사고인데요. 차 대 차 사고라고 하더라도 뭐 뒤에서 갑자기 후미 추돌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옆에서 갑자기 충돌을 했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큰 충격에 의해서 내가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 그리고 대인 보상, 상대방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이제 대인 접수를 시켜서 대인 보상을 받고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근데 보험사에서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대인 접수를 안 하면은 자기가 봤을 때는 대물과실 당신도 한 10% 20% 잡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대인 접수를 안 할 경우 그냥 무과실로 해서 그 대물 처리 전부 다 해주겠다. 이런 경우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제가 질문을 통해서 궁금증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죠? 저희도 사실 뭐 TV나 보면은 그런 경우가 요새는 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가해자 보험사는 우리랑은 반대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보험사가 나를 위해서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호의를 든단 베풀지 말이에요. 않겠다. 그렇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속사정이 궁금하네요. 자, 쉽게 생각하면요. 보험회사는 정부기관이 아니죠. 네. 자원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보험사에 그러니까 이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 보험사의 이익이 남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최대한 많은 보험료를 받아서 최대한 작은 보험금이 지급되면은 네. 보험사는 이익이 남는 거예요. 네. 영업이익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네. 물론 보험사의 영업이익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보험료를 미리 전부 다 받고 나서 그 돈으로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험사가 재테크를 하고 건물을 사고 부동산 하고 주식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재산을 늘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보험료를 최대한 많이 받고 보험금을 작게 내는 보험사. 보험금이 작게 지급되는 보험사, 이게 아마 이익이 제일 높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다쳤어요. 다쳤는데 이주 진단에 합의금이 나가는 게 보통 얼마라고 들었어요? 옛날에는 100, 150? 네. 요새는 200? 보통은 200, 250, 뭐 많으면 300까지도 가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사고가 났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A 보험사예요. 네. 내가 이제 근데 B 차량하고 사고가 났는데 무과실 잡기는 좀 애매해요. 후미 추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쪽 차량의 과실을 한 10%, 20%를 잡아야 되는데 딱 차 보니까 견적이 한 200만 원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20%를 과실 잡는다라고 하면은 얼마를 주면 되겠어요? 40만 원. 빼고 주면 되겠죠. 네. 그럼 160만 원 물려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상대방이 아프다고 병원 간다라고 해요. 그럼 합의금이 추가적으로 얼마가 지급이 돼야 돼요? 뭐 2주 진단만 받아도 네, 받아도 2, 300 지급돼야 200 되잖아요. 넘어가는 거기에 과실상계 20%를 한다 하더라도 음. 200만 원은 최소 지급돼야 된다라는 거죠. 음. 자, 그러면은 대물에서 아까 160만 원 네. 나가고 그리고 대인에서도 200만 원 나가죠. 네. 그러면 보험사에서 나가는 돈이 합계가 36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무과실로 대물을 처리해 준다라고 하면은 아까 보험사에서 얼마만 지급하면 돼요? 200만 200만 원만 지급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대인 두 개 다 접수해 주는 거하고 무과실로 대물 전부 다 보상할게라고 하는 거하고 보험사의 차익은 두 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만큼 보험사가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처리하는 거고, 쉽게 말해서 대인에서 나갈 돈 네. 일부를 떼서 대물에서 그 과실 부분에 대한 합의금을 보충해 주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피해자 입장에서 사고를 당하긴 했는데 어차피 자기가 안 아파가지고 병원 갈 생각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만약에 경미한 사고예요. 경미한 사고고 내 차도 외제차예요. 그리고 상대방 차도 외제차야. 근데 내 차보다 상대방 차가 더 비싼 것 같아. 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추돌해서는 병원 솔직히 안 가도 돼요. 네. 만약에 그렇게 판단된다면 어차피 내가 대인 접수를 안 할 거다라고 한다면은 보험사에 먼저 제안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무과실 같은데 이거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 10% 20%는 잡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대인 처리 안 할게. 네, 안 하는 대신 네. 그냥 과실 없이 그냥 전부 다 대물로 보상해달라. 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병원 안 갈 경우에는 그게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갑자기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보험사에서 마치 섬심 쓰듯이 무과실로 해줄게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그냥 누가 봐도 무과실 사고 같다. 쟤네가 억지를 부리면서 선심을 쓰듯이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네요. 사실 그래요. 우리가 교통사고에서 무과실이 되려면요,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돼야 돼요.
이 경우에서는 어느 누가 운전을 잘했다 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가고 있는데 중앙선 갑자기 넘어왔어요. 누가 피해요? 그리고 나는 가고 있고 뒤에서 추돌을 했어요. 어떻게 피해요?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충돌했어요. 어떻게 피해? 신호 위반 갑자기 들어오면 못 피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고는 무과실인 거고, 사실 이렇게 주행을 같이 하고 있다가 갑자기 끼어들게 한다든지 이랬을 때 조금이라도 피할 이제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면 보통 과실 잡거든요. 근데 네. 상대방 보험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도 내 보험을 가입했잖아요. 나도 내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통 내 보험사 담당자하고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 둘이서 과실을 결정을 해요. 근데 보험사끼리는 하루에도 수백 건씩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보험사가 다른 사고에서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고 내한테는 지금 피해자지만 네.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모든 하나하나 경우를 다 따져서 이렇게 사고에 대한 과실을 책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딱 정해진 틀, 네. 끼어들었다. 그러면 30%, 뭐 골목길이다. 그러면 직좌회전, 내 차는 직진이었는데 거기서 좌회전으로 들어왔다. 그럼 뭐 20%, 40% 네. 이런 식으로 과실을 정형화시켜서 보통 결정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대인 접수를 안 할 거다. 만약에 과실이 자기가 80%다, 90%다 하면 어차피 대인 접수 안 해요. 네. 근데 나도 만약에 대인 접수를 안 할 거라고 하면은 상대방 보험사한테 먼저 그렇게 제안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제안해보고 무과실로 처리해달라. 대신 네. 입원하든지 이렇게 대인 쪽으로 합의금을 안 받겠다라고 하면은 대물 처리받는 데 있어서는 좀 유리하게 적용을 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보험사가 나갈 보험금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보통 그런 제안을 하는데, 생각했을 때 나도 대인 접수 할 일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은 과실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물론 쌍방 과실이면은 보험사끼리 너무 경험이 많으니까 사실 뭐 합리적으로 해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를 처음 당해보니까 이걸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피해자가 뭔가를 찾아봐가지고 아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얼마지? 그러니까 궁금할 수가 있는데, 참조할 만한 그런 게 있나요? 보통 보험사끼리 얘기할 때요, 손해보험협회에서 만든 과실도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과실도표를 못 보냐? 볼 수 있습니다. 분심이라고 들어보셨죠? 과실비율 분쟁조정심의위원회. 그것도 이제 한국 손해보험협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손해보험협회에 들어가시면은 이 사고 유형에 따라서 과실 분쟁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딱 예를 들어서 보기 편하게 그림으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고 같은 경우에 내가 대략적으로 과실이 얼마겠다라는 것도 판단되고, 그리고 우리가 핸드폰 어플로 찾아도 이제 과실 비율이라고 어플 검색하시면은 또 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어플을 이용해서도 대략적인 사고 유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난 대인 접수도 해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과실도 끝까지 다퉈야 되겠다라고 네.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이제 네. 짧게 말해서 이제 분심이라고 하거든요. 네. 분심에 올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무조건 분심위에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내 편만 들어준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분심위에 올라가면요, 일단 과실 판정 나는 데까지 시간이 한 2-3달 정도 걸려요. 그리고 만약에 분심위에 올라가기 전에 이건 도저히 억울하지 안 되겠다 라고 하면은 우리 보험사에 상대방 보험사하고 대물 소송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내가 많이 다친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과실을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경우, 그때는 필수적으로 상대방 보험사, 그러니까 우리 보험사죠. 우리 보험사의 상대방 보험사하고 소송을 통해서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대물에서 과실을 다투지 말고요, 나중에 내가 많이 다친 경우라고 하면은 대인 소송을 진행했을 때 과실을 다투도 되고, 그래서 내가 직접 어플을 찾아보든가 과실 비율을 찾아보는 방법, 그리고 분심위에 넣어보는 방법, 그리고 우리 보험사에 대물 소송을 의뢰하는 경우, 아니면은 내 몸이 많이 다쳤다라고 하면은 대인 소송할 때 과실을 다투는 경우, 이 모든 경우가 이제 우리가 과실이 억울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보험사가 무과실 처리해 줄 테니까 대인 접수하지 마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과실 비율 여기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얘기해봤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